너무 빨리 지나가느라 이전 문제에서 기납부세액 732만 원 어떻게 나왔는지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병행 결정세액 중에 700만 원을 납부했다 있고, 그 다음 기타 소득에서 5천만 원은 원천징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얘네 둘만 원천징수를 하는데, 얘는 80만 원, 그죠? 얘도 80만 원, 그럼 160만 원에 20%니까 32만 원이죠. 그렇게 합쳐서 기납부세액이 732만 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5점이에요. 하나만 합니다. 5점은. 여러분, 물론 알아서 잘 푸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푼다고 해도 1차 당락에 2차의 당락에 큰 영향이 없었다.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 필요경비까지 빼주면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양도 차익을 자산별로 구하는 겁니다. 자산별로.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제해주는 금액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기본 공제 금액을 빼주면 양도세 과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별로라는 거의 자산이 뭐냐? 그룹이 1, 2, 3, 4 그룹이 있어요. 1그룹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그리고 B가 부동산상 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인데, 요 기타 자산은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 A, B로 나눕니다. A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갖고 있는 법인이고, B는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골프 리조트 등등 그런 딱 봐도 부동산을 하는 애들 관련된 업종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A는 다만 자산 중에 부동산이 50%에 넘는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이고, B는 그냥 딱 봐도 부동산인 애들이에요. 회사인데. 그래서 주식 A는 50%만 부동산이기 때문에 양도 조건과 지분 조건이 만족해야 양도고, 주식 B는 그냥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A, B, C를 합쳐서 그룹 1로 보는데, 얘네들에 대한 세율은 일단 기본 세율인데, 등기하지 않으면 70%, 분양권은 60%, 그리고 내가 1년 미만 보유했다 50%, 2년 미만 보유했다 40%, 주택은 중과세를 합니다. 니네 주택 투기하지 마.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는 기본 세율의 10%를 가산해 주고요. 1세대 2주택 조성 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 기본 세율의 20%를 더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양도하면 30%를 더합니다. 그런데 요때까지 유예입니다. 빨리 파세요. 그 다음 주식입니다. 그룹 2그룹이 주식이고, 주식은 10%, 20%, 대주주인 경우에는 20%, 25%, 그리고 비중소기업인데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했으면 30%, 국외 주식은 10%, 20%입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10%, 신탁 수익권은 20%, 25%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얘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에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알기 위해, 재산 대상을 알기 위해 외워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얘네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얘네. 그래서 양도가액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가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실지거래가액이 없다. 그럼 매매 사례가액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정가액으로 가고, 얘네 셋 다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세 개로 했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요렇게로 묶입니다. 실지거래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 다음 얘가 없던 게 생겨요. 환산 취득가액. 얘가 기준시가다. 그럼 얘도 기준시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기타 경비는 취득가액이 실질 경우만 실제 양도 비용이고, 나머지는 계산 공제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집어넣는 거다. 이 계산 공제는 이렇게 구한다. 토지와 건물은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7%, 나머지는 1%입니다. 그리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로 바뀝니다. 일단 우리는 그럼 뭘 알아야 될까? 요거일 때만 이렇게다. 나머지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다. 그리고 순서가 실지 매매 감정, 얘는 실지 매매 감정 환산, 그리고 얘가 기준시가면 얘도 무조건 기준시가다. 요거를 알고 가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이 그룹별로 250만 원씩을 공제해 주는 거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부동산상의 권리만 해당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부동산만 해당된다. 여기 보시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입주권을 대상으로 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요 계산식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인데 양도소득은 회피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 외우지 말고 얘만 봅시다. 2월과세와 우회양도입니다. 2월과세는 뭐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나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양도를 해요. 제3자. 그러면 여기서 증여를 뭘 할 거냐? 요거.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 주식입니다. 소급해서 10년, 1년 이내에 증여한 걸 양도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때 얘가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얘 양도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거고요. 얘가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그런데 우회양도는 어떠냐? 요 2월과세 외 2월과세가 적용된다. 그럼 2월과세로 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 특수관계자가 나에게 증여를 하고 내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얘랑 그림은 똑같죠. 이렇게 두 개가. 근데 2월과세가 적용되는 애들은 2월과세를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우회양도입니다. 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한 후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합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이렇게 직접 가는 것보다 적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가 한 방에 가는 게 더 큰 경우에 적용하는 거예요. 됐죠? 증여세는 어떻게 할까? 이 증여세는 여기선 취소해요. 아예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없잖아. 그럼 요게 있다 없다 처음부터 없었다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합쳐서 연대납세 의무해라. 연대납세. 이렇게 되는 게 우회양도입니다. 됐어요? 이렇게만 알면 돼요. 문제로 가볼까? 자, 여기 비교한 거 한번 볼게요. 2월과세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나에게 증여를 해줬어야 돼요. 얘는 특수관계자. 뭘 증여해야 되냐? 얘는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시설물 이용권, 주식입니다. 얘는 상관없고요. 얘는 10년, 얘는 10년, 주식은 1년. 얘는 납세 의무자가 수중을 받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고 얘는 당초에 증여한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중간 증여가. 그러니까 증여가 얘는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증여세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너네 연대납세 의무 져라.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원래 증여한 건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납세 의무 없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만 보고 문제를 볼게요. 자, 거주자 갑은 2025년 토지 A와 주식 B를 양도했대요. 갑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각각의 재산을 양도했대요. 시가로 양도했대요. 그러면 얘는 이미 10년 넘게 보유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에요. 토지니까. 맞죠? 그리고 실지 양도가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양도가액 얼마? 4억. 그죠? 취득가액 얼마? 실지 거래 가액이 불분명. 매매 사례가도 불분명. 감정가도 불분명. 그럼 기준시가인가요? 뭐죠? 환산가액, 환산 취득가액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해요? 이게 4억 5천이 아니고 4억이네요. 양도가액 곱하기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분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요게 환산 취득가액입니다. 그리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갔으니까 필요경비는 계산공제로 가는 거죠. 토지니까 기준시가의 3%. 그래서 450만 원.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몇 년 보유했죠? 여기 보면은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30%래. 그러니까 요게 얼마? 이게 얼마? 이게 145
500000이래요. 얘 30%죠. 얘 30%. 145 500 000의 30%. 양도소득 금액 얼마? 101 850 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엄청 쉬운 문제예요. 맞죠? 얘는 기본 문제고. 자,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주식 B를 취득 및 양도했대요. 자, 주식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양도가액 얼마? 9억. 실제 양도가액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매매 사례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가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 사례를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은 2025년 2월 5일 배우자 을로부터 증여받대요. 요 그림 잘못 그렸는데 다시 그려볼게요. 을로부터 주식 B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 갑이. 그리고 갑이 제3자에게 양도한 거죠. 지금 모습이 2025년 2월 5일 날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갑이 2020 어이구 죄송합니다. 원래 그림이 맞네요. 자, 제3자에게 2005년 7월 3일에 을이 이렇게 사고 그죠? 을이 갑에게 2025년 2월 5일 날 증여했고 그 다음에 2025년 10월 20일 날 제3자에게 이렇게 양도한 거죠. 지금 그림이. 맞아요? 을은 갑에게 증여한 주식 B를 2005년 7월 3일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2천만 원에 취득했잖아. 맞죠? 그리고 을이 갑에게 증여했고 그죠? 그 다음 갑이 제3자에게 양도한 거잖아요. 요 기간이 얼만큼 돼요? 1년 이내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는 2월과세 규정에 해당 되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얼마야? 얘가 사올 때가 요게 취득가액이라며. 그러니까 2천만 원. 맞아요? 기타의 필요경비 얼마? 얼마? 기타 필요경비 주식이니까 안 나오고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얘 실제 취득가액이니까 실제니까 얼마? 증여세 얼마? 1,000만 원 냈잖아. 얘를 필요경비로 본다며. 맞아요? 필요경비로 본다며. 지금 실제 취득가액, 실제 양도가액으로 갔잖아. 필요경비 계산 공개 아니죠. 그러면 필요경비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870 000 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양소득세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3번.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안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어쩌고저쩌고. 요구사항 1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고해야 될 과세표준을 요 양식에 따라 제출하래요. 맞죠? 그럼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세금계산서 받은 과세는 여기다 써주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여기다 써주고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여기 기타를 여기입니다. 여기 기타에다가 요 공급 의제 금액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급 의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죠. 얘네들은 안 합니다. 얘는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얘는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요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과세기간 최종 3개월간 국내 사업자에게 2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계 처리했대요. 제품 매출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래 2억 원을 넣었어야 돼요. 이렇게. 맞죠? 근데 얘네가 포함되어 있대요. 자, 2025년 4월 10일 주식회사 A에게 1,000만 원의 제품을 공급했는데 신용장이 개설됐대요. 그럼 얘 뭐예요? 영세율이죠. 그러니까 2억 중에
2억 중에 1,000만 원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2025년 3월 10일 B에게 500만 원의 제품을 인도했으나 과실로 인해서 4월 20일 날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대요.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85가 가는 거고요. 여기에 10이 오는 거고 여기에 5가 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2025년 3월 10일 C로부터 수령한 대가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선수구모를 회계 처리하고 제품을 후에 인도한 거예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면서 대가도 준 거예요. 그럼 공급 시기는 요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기 확정신고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예정신고에 포함되는 애니까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 2025년 4월 8일 제품 25,000불에 수출을 하는데 계약금 5천만 원을 수령했대요. 얘는 먼저 환가했고 나머지는 각각 입대 환가를 했대요. 그런데 선적일이 6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제와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기 때문에 선적일 뒤에 환가한 금액은 환가일이 아니고 선적일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은 1,300원에 환가를 한 거고 나머지 2만 불은 1,280원에 환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전부 수출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죠. 얘는 그러니까 여기 기타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얼마? 32.1이랍니다. 됐죠? 그 다음 2025년 6월 5일 임직원 20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증정했대요. 얘 뭐야? 개인적 공급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합니다. 그러면 20명한테 20만 원씩 준 줄 알았는데 1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증정한 바가 있대요.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괜찮고 1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개인적 공급으로 보니까 20명에게 10만 원씩 줬으니까 200만 원이에요. 이 200만 원이 과세의 기타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2025년 6월 15일 500만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따라 2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 6월 15일 날 발급하고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인도하고 계약서상의 지급 시기, 계약서상이 이미 지급일을 다 줬다는 거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지급이 된 거야. 맞죠? 그럼 세금계산서 선발행 조건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세금계산서 여기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외상 매출금의 대손 처리 관련 내역 5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2022년 2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환급받았대요. 변제했대요. 330만 원을. 그럼 330만 원에 110분의 10만큼 납부할세액이 늘어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2015년 1월 15일 날 발생한 F에 대한 매출 채권이 2025년 2월 20일 파산 선고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다. 자, 10년이 속한 공급 시기에 10년이 속한 날이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 이내에 대손이 된 거니까 얘는 인정되죠. 그러니까 110만 원에 110분의 10만큼을 세금을 매출세액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22만 원인가요? 여기 22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요건 됐고 그 다음 매입세액 문제. 자, 여기 앞에 한번 볼게요. 매입세액은 일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면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여기다 다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공제받지 못할 애들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 과세전환, 재고 매입세액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보면 2025년 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요렇대요. 그러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요거에 따라 구하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과세 사업에 700만 원 세금 계산서 받고 면세 사업에 50만 원 받고 과세 면세 사업에 800만 원 받아서 1,550만 원인데 얘네들은 일단 전부 다 매입세 뭘 사면서 세금 계산서를 다 받은 거야. 그지? 그럼 일단 다 여기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매입이 이렇게 두 개일 거야. 그래서 750만 원 여기 들어가고 얘는 보니까 트럭 산 거래요. 고정사 자산이니까 여기 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7월 10일에 세금 계산서를 수령함에 따라 1기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 누락된 100만 원. 여기 100만 원이 누락됐어. 그러면 단기 어떻게 해야 돼요? 7월 10일 날 받았으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100. 이렇게. 돼요? 돼요? 얘네는 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1기 확정신고시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요 금액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일단 여기에. 맞죠? 그러니까 일반 매입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고정자산 매입은 고정자산 중에 감가상각 대상인 것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은 여기 800만 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얘는 누락된 애가 있다니까 요 누락된 애를 100만 원을 여기다 추가시켜서 써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뭐 들어간다고? 신용카드 등 매출천표 등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과세전환, 재고매입세액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 뭐야? 의제매입세액이잖아. 그죠? 근데 의제매입세액을 여러분 요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뭔가 정산을 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요때 정산해야 되잖아. 그리고 한도는 지금 얘네가 주식회사야. 법인이야. 그러니까 공급가액의 50% 맞죠? 50%가 한도야. 맞죠? 그럼 봐. 기초에 재고가 없었어요. 왜? 기초에 재고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기초에 재고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맞죠? 그 다음 단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 매입이 이렇게 두 개 더한 2,900이고 맞아요? 과세사업 사용분이 1,700 면세사업 사용분이 800 맞아요? 그리고 재고가 400일 거예요. 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더하면 2,900이에요. 지금 얘는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거고 뭘로? 뭘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했겠죠. 이렇게 직접 사용한 분이 추적되는 거는 직접 과세사업 사용분은 얘에다가 102분의 2를 곱했겠지만 미사용분은 실지 귀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300만 원에 대해서 예정신고 기간에 얘를 가지고 매입세액이니까 단기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거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거야. 근데 얘는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받았으니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정산을 해야 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확정신고 기간에는 전체 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은 만큼을 빼면 돼요. 맞죠? 그러면 얘가 총 토탈 얼마예요? 토탈 1700이랑 400에 1700에 여기 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2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00에 102분의 2 곱하고 맞죠? 면세사용분은 안 되고 미사용분 400 중에 이렇게 11억 이렇게 9억이니까 55%일 거란 말이야. 과세 비율이. 맞아요?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해서 55%의 102분의 2만큼을 공제를 받을 거예요. 맞죠? 여기서 800만 원에 대해서 102분의 2 곱한 거랑 300만 원에 대해서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사업 비율이 53%니까 300만 원에 53%를 곱한 거에 102분의 2를 곱한 만큼을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사업에 사용된 공급가액이 11억이니까 그거의 50%인 5억이 한도죠. 맞아요? 근데 5억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도에는 안 걸리고 그죠? 그러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은 요거 두 개 계산한 거에서 이거 두 개 계산한 걸 빼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더하기 얘가 의제매입세액일 거고 맞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맞아요? 1월 1일부터 6월 31일 동안에 전체 의제매입세 공제액에서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빼주면 확정신고 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이 구해질 거예요. 그게 18만 8,430원이래요.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다? 과세전환 금액을 더해줘야 돼요. 보면 4번에 보면 24년 1월 25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A를 취득한 이후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재계산이고, 맞죠? 그 다음 2024년 2월 25일 과세사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샀는데 공통으로 사용했대. 그럼 얘는 뭐야? 면세 전용이고, 그러니까 얘는 매출세액에다가 기타 부분에 넣어줘야 되는 거고, 맞죠? 2024년 3월 25일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C를 사가지고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 얘가 과세 전환입니다. 요 금액을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1,000만원 곱하기 0.1 곱하기 1 빼기 기계장치니까 25%에 두 번 지났나? 25기현 1기니까 맞죠? 곱하기 비율이 2024년 1기에 45%였는데 2024년 2기에 48%야. 3% 변했네? 재계산 안 하고 2025년 1기에 55%니까 10%가 변했네요? 곱하기 10%. 요 금액을 여기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뭐죠? 일단 얘 맞아요? 50만원 공제 못 받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 과세 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이 1년 내둥 그러니까 1기 내둥하면 얼마? 지금 1,300만원 산 거잖아. 맞아요? 1,300만원 맞아요? 곱하기 면세 비율이 몇 프로? 45% 아니야? 면세 비율이 45% 아니야? 여기 55%래매. 55%래매. 1기 내둥으로 따지면 45%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한 기 내내 공통 매입세액으로 산 게 1,300만 원인데 그 중에 확정적으로 45%를 내가 공제 못 받는 거 아니야? 맞죠? 맞아? 근데 내가 이 500만 원 사면서 이미 예정신고 기간에 몇 프로 몇 받는다고 해놨어. 여기 47% 내가 못 받는다고 해놨잖아. 이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확정신고 기간에 이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47%만큼 내가 공제 못 받는다고 해놨는데 해보니까 45%래매. 그러니까 이 800만 원에 대해서 45%랑 이 500만 원에 대해서 45%랑 47%의 차이만큼을 가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요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전부 요런 걸 구할 때 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계산이라든지 예정신고 금액으로 내가 정산한 거를 확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확정된 안분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간에 내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구해놓은 걸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더하기 면세사업 관련된 거 50만 원 이렇게 더하면 그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됩니다. 됐어요? 이해돼? 됐어요? 에헴. 자, 여기 재계산이래요. 1번은 재계산, 2번은 면세 전용, 4번은 과세 전환이기 때문에 얘만 하면 되네요. 재계산. 맞아요? 그리고 24년 1기에서 2기 갈 땐 재계산이 없고 2기에서 이렇게 갈 때 10%가 재계산인가? 그럼 어떻게 얼마예요? 3천만 원 곱하기 1 빼기 25%에 곱하기 2 곱하기 10% 이렇게 되나? 맞아요? 1, 2 얼마?
여기 10% 곱해야지. 3천만 원 산 거니까 그거에 대한 10% 곱해야 매입세액일 거고 그거에 이렇게 되고 그거에 10% 변동이니까 15만 원인가요? 15만 원. 납부세액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증가시키죠. 이렇게. 됐어요? 면세 사용 비율이 과세 사용 비율이 늘어난 거니까 공제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맞아요? 됐습니다. 3번. 다음은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2025년 부가세 관련된 건데 이거 가산세 문제인데요. 자, 매입세액 공제 관련 가산세는 보면은 세금 계산서를 공급 시기 이후에 수취한 경우에는 동일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수령하면은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확정 신고 기간 넘어서 받는다. 그러면 가산세도 없고 대신에 매입세액 공제도 안 해줍니다. 합계표를 미제출했거나 부실기재하면 둘 다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는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지연 제출을 하면서 내가 얘네들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적법한데 합계표만 좀 잘못냈다가 고쳤다. 그럼 가산세도 없는데 만약에 경정기관이 확인해서 경정할 때 야 너네 이거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되 가산세가 0.5% 붙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가공으로 발급하면 3%, 허위 발급, 미발급하면 2%, 지연 발급하면 1%입니다.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미제출 0.5%, 지연 제출 0.3%.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불성실은 미전송 0.5, 지연 전송 0.3. 그리고 내가 공급 받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내가 공급 받는 자야.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어야 되는데 가공 수취했다. 너 잘못했어. 3% 똑같아. 허위 수취했다. 2%. 그런데 지연 수취하면 0.5%만 받습니다. 그리고 합계표 경정 시 확인하면 0.5%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잘 보시면 되고 봐봐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가산세가 적용되면 세금 계산서랑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하나도 안 매깁니다. 왜? 일단 얘를 등록을 해야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가산세 맞았어? 그러면 너는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는 가산세 안 물어도 돼. 안 내도 돼. 이건데 다만 봐봐. 얘가 지금 1% 2%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요 두 개는 얘네가 먼저입니다. 얘네가 먼저야. 가공 발급이나 허위 발급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먼저 매기고 대신 얘를 안 합니다. 원칙은 사업자 등록 관련 가산세를 매기면 세금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안 매기는데 내가 가공으로 발급해서 3% 가산세를 매기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2%이기 때문에 3%를 먼저 매겨요. 그 다음에 사업자 관련된 건 가산세 안 매깁니다. 됐죠? 요 정도만 알아두고 또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면은 합계표 가산세는 안 매깁니다. 세금 계산서가 불성실한데 어떻게 합계표를 낼 수 있니?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면 합계표 관련 가산세 내지 마.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알고 여기를 가볼게요. 문제를. 자, 1번 2025년 4월 10일 공급한 공급가액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그냥 누락했다. 근데 회피 의도가 없다. 그러면 미발급이잖아요. 2%. 그 다음 공급받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누락됐다. 그런데 경정시에 발견했다. 그러면 0.5%. 0.5%. 그리고 25년에 외국에 수출한 세금 재와 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누락했다. 얘는 수출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고 영세율 과세표준과 관련된 가산세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걸 물어봤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25년 5월 20일 날 수취한 3천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가공 세금 계산서래요. 그럼 3%.
그래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미발행 2%, 가공발행, 부정행위, 허위발행 3%가 4천만 원에 2%, 3천만 원에 3%가 계산이 되고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경정기관이 발견했기 때문에 0.5%가 붙습니다. 1천만 원에 대해서.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법인세인데 갑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대한과 민국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답니다. 민국의 발행 주식수 10%를 6만 주를 주당 2,000원에 취득했다. 6만 주. 그리고 민국은 20%인 12만 주를 자기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재원은 배당의 재원은 요렇다. 그리고 지급이자가 없대요. 됐어요? 그리고 소득공제랑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민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요 표를 한번 보면은 일단 대한 주 대한이 몇 주? 6만 주 10%인가요? 그 다음 자기 주식 12만 주 20% 기타 이렇게인가요? 토탈 몇 주? 이렇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몇 주를 줬대요? 2만 5천 주를 줬대요. 2만 5천 주. 자, 2만 5천 주를 줬대요. 2만 5천 주. 2만 5천 주. 2만 5천 주를 내가 받았어. 자, 볼게요. 액면가 얼마? 지금? 액면가 1,000원. 1,000원. 그리고 내가 재원으로 발행한 거에 재원의 합계가 얼마예요? 2억 원이죠. 2억 원. 그럼 토탈 내가 몇 주의 무상주를 교부한 겁니까? 20만 주 맞아. 20만 주? 그러면 원래는 20만 주를 줬을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10%니까 2만 주를 받았을 거고. 맞아요? 얘는 4만 주를 받았을 거고. 얘는 14만 주인가?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실권했는지 재배정했는지 말은 없지만 내가 2만 5천 주를 받았다는 건 재배정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이렇게 5천 주 주고 이렇게 얼마 줬다? 3만 5천 주를 줬겠지. 그러니까 나는 결국 2만 주에 5천 주를 더 추가 배정을 받은 거죠. 이건 원래 기존 내 거고 얘는 추가 배정이고. 그죠? 그럼 얘는 없어지고 얘는 아까 몇 주였지? 14만 주에다가 3만 5천 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내가 토탈 받은 건 이렇게 해서 2만 5천 주를 받았을 거야. 맞죠? 그럼 재원을 분석합니다. 재원 1번 뭐 불러줘. 1번 주발초 재원 5x 보면 주발초는 뭐야? 지금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랍니다. 400만 원은. 그죠? 그럼 400만 원은 재원이고. 맞죠? 재원 아닌 거는 1,600만 원.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소각이익. 소각이익인데 다 2년 이내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다 배당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재평가 적립금. 재평가 적립금인데 60%가 1%고 40%가 3%인가요? 그러면 60%인 3,600만 원만큼은 배당이고 2,400만큼은 아닌가? 맞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자기주식 처분이익. 얼마? 6천만 원.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익준비금. 얼마? 4천만 원? 네. 그
다음에 준비금이 6천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토탈 얘가 얼마? 1억 4천 6천. 그리고 얘가 4천만 원.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모칸을 그려볼까?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요. 배당에 대한 네모칸. 그럼 전체 여기 2만 주가 내 지분인 거고, 그죠? 5천 주가 추가 배정인 거고. 맞아요? 그 다음 원래 내가 배당으로 받은 금액은 200분의 160이고, 그 다음 배당의 재원이 아닌 것은 200분의 40이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 배당이고, 여기 배당이고, 여기 배당이고, 여기 배당 아니고. 맞아요? 그 다음 얘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하고, 얘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하고, 얘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안 하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 이제. 맞아요? 그러면 의제 배당 얼마? 2만 주 곱하기 주당 얼마? 액면가 얼마? 1,000원 곱하기 2만 주 곱하기 1,000원 곱하기 재원이 200분의 160이 재원이죠? 이거 얼마? 2천만 원? 1,600만 원 아니야? 맞아? 그 다음 요거 5,000주 곱하기 1,000원 곱하기 200분의 160 얼마? 400. 맞아요? 그 다음 5,000주 곱하기 1,000원 곱하기 200분의 40 하면 얼마? 100만원? 맞아요? 그래서 의제 배당 금액은 2,100이고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요거 곱하기 몇 프로? 30%. 그지? 왜? 내 지분 몇 프로니까? 10%니까. 지분 늘은 것까지 해도 25,000주, 지금 내가 85,000주잖아. 토탈 합쳐서. 그죠? 85,000주잖아. 85,000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가 몇 주예요? 얘 몇 주? 42만 주 플러스 14만 주 플러스 35,000주 얼마야? 59만 5천 주. 토탈 몇 주? 68만 주. 20%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30% 곱하면 얼마? 30% 곱하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이 얼마? 600만 원? 600만 원? 끝. 의제 배당 2,100, 수입 배당금 600. 됐어요? 맞아? 겁나 쉽네. 맞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 그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설악의 25기 사업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자료이다. 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나오고 퇴직급여 충당금 나오니까 그죠? 요거 관련된 거 하라는 소리 같아요. 맞죠? 6번에 보면은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는 상무이사 관련돼서 비용으로 인정된 게 있고 나머지는 확정기여형이에요. 얘는 확정기여형이고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인 것 같아요. 맞죠? 확정기여형은 뭡니까 여러분? 퇴직급여를 그냥 바깥에다가 사회적립하고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비용 처리하고 충당금 안 잡는 거고 나머지는 충당금 잡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비용 처리한 거고 나머지는 충당금을 잡은 거예요. 맞아요? 자, 갑니다.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부터 갈게요. 퇴직급여 충당금. 지금 장부계상 퇴직급여 충당금이 어떻게 돼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줄여 쓸게요. 퇴충 장부기준 어떻게 돼요? 기초 얼마?
4억 7천. 맞죠? 그 다음 단기 감소가 2억인데 보니까 단기 중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사회적립한 운용자산에서 1억 5천이 나갔대요. 맞죠? 추가로 5천만 원의 현금이 지급됐대. 운용자산에서 나간 거는 연금 충당금이랑 상기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단기 감소액이 2억이 아니고 얼마란 소리예요? 5천만 원이란 소리예요. 맞죠? 아니요, 일단 장부니까. 장부는 200, 그 다음에 증가가 230, 기말이 500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이제 텍스상을 볼게요. 자 볼게요. 기초의 시부인 누계액은 얼마다? 1억 8천. 그러니까 기초 얼마? 2억 9천. 그 다음 단기 감소 얼마? 1억 5천은 연금 충당금에서 나간 거니까 50. 그 다음에 단기 설정 보니까 뭐 전환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0. 그러니까 기말 얼마? 240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총액법으로 얘랑 얘를 하든가 아니면 순액법으로 얘랑 얘랑을 조정하면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순액법으로 해요. 많이들.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으로 하니까 기초유보를 다 환입시키고 기말가액을 비교해서 충당금의 기말 한도 초과액을 송금물산입하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그렇게 똑같이 총액법으로 하든가 기초유보는 가만히 냅두고 안에 증감을 가지고다가 조정을 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다시 총액법이면 기초 유보를 다 환입하고 기중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한도를 비교해서 얘를 다시 한도시 부인을 하는 거고요. 얘가 총액법이고, 순액법은 기초 유보는 두고, 맞죠? 기중 증감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총액법이 아니고 순액법으로 많이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똑같아요. 자, 순액법으로 먼저 갑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자, 기초유보 얼마? 기초유보 손불 1억 8천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기초유보 유보가 남아있는 상태야. 맞죠? 그 다음 퇴충을 200 감소했다고 했는데 단기에 50 감소야. 텍스상. 그럼 어떻게 돼요? 송금 산입이지. 퇴직급여 충당금을 늘려줘야 되잖아. 손금 산입 150 마이너스 유보. 맞아요? 그 다음 설정은 너무 많이 잡았잖아. 손금 불산입 230 유보.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유보 잔액이 총액 순액법으로 하면 얼마? 180 빼기 150 더하기 230 하면 260이에요. 260. 딱 봐도 맞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기초유보 얼마? 기초유보 총액법으로 해볼게. 기초유보 얼마? 기초유보 손불 180 유보가 있는 상태였어요. 맞죠? 총액법으로 하면. 그러면 총액법으로 하면 기초유보를 어떻게 한다? 바로 추인해라.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기중중감은 건드리지 마라. 기말에 어떻게? 손 불 260 유보. 맞아요? 결과는 똑같다고. 맞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대부분 퇴직급여 충당금, 연금 충당금은 예로 조정을 하고 대손 충당금은 총액법으로 합니다. 왜? 한도가 대손 충당금은 예를 구하는 게 한도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도산식에서. 됐어요? 그럼 지우지 말고 우리 순액법으로 한 것만 합시다. 이렇게 냅둬. 자, 이렇게 됐어. 퇴충은. 그리고 연금 충당금을 몰랐는데 장부상 연금 충당금 잡은 건 없어요. 그죠? 연금 충당금은 다 신고조정인가 봐요. 연충 T. 자, 기초의 연금 충당금 얼마 잡아놨다? 280만 원 송금 산입해놨대요. 연금 충당금 기초 잔액 얼마? 280. 맞아요? 그 다음 단기 감소는 원래 없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1억 5천이 생겼어. 그치? 이렇게 생긴 거지? 자, 연충
장부는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다음 기말 한도를 보고 싶어요. 기말 한도. 기말 한도. 그런데 여러분이 외울 때 여기 설정 한도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를 맥스 보험 수리적 순익 일시 퇴직 기준 빼기 퇴충 잔액 빼기 아니 그거랑 운용 자산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뺍니까? 이렇게 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설정 전 잔액은 뭡니까? 얘 빼기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빼기 얘 그럼 봐봐. 얘는 얘 빼기 얘 아니야? 얘는 얘 빼기 얘 아니냐고. 결국 요걸 같이 없애면 요게 뭐다? 얘예요. 굳이 얘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얘는 뭐야? 너 연금 충당금 기말에 보험 수리적 손익 기준으로 줘야 될 금액이랑 일시 퇴직 금액으로 줘야 될 돈 중에 큰 거에서 너가 이미 퇴충 설정한 건 빼고 연금 충당금 잡아. 그런데 연금 충당금을 잡을 때 너 연금 충당금을 잡으려면 최소한 밖에다가 자산을 설정해 놓고 잡아. 이게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정 전 잔액은 여기다 놓고 차감하라는 얘기예요. 대차 평균에 의해서요. 얘를 외우지 말고 얘의 의미를 외워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는 차액이라고. 대차 차액. 됐어요? 그럼 요걸 다시 지우고 그러면 일시 퇴직 기준은 얼마? 8억 9천. 보험 수리적 기준은 9억 빼기 240? 맞아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 잔액 얼마? 650. 그러면 뭐야? 당연히 얘겠네. 맞아요? 얘가 660일 거니까. 그럼 얘가 얼마다? 6550이다. 그럼 얘는 520 아니야? 520?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금불산입 150, 손금산입 520. 순액이라며. 얘랑 비교하는 거라며. 끝. 됐어요? 겁나 쉽네. 맞아요? 됐어? 그리고 6번에 보니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무이사가 전기까지 손금 이전된 인정된 기여금은 6천만 원이고 단기에 1,500만 원을 비용 계상했는데 한도액이 5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얼마가 초과야? 2,500. 그거는 뭐야? 손불 2,500 상여. 끝. 됐어요? 네. 쉽지? 어려워? 그래, 쉬웠다니까. 엄청 쉬웠다니까요. 됐어? 한 문제만 딱 더 할까? 대손충당금.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저 할게요. 대손충당금부터 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사실 부가세 끝났고 소득세 끝났어요. 이제 대손충당금하고 그리고 인건비랑 기부금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연결납세하면 끝납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한 1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나중에 증여세 특강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